자, 먼저 논란이 됐던 장경태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여 환영 행사에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여러 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지금 기다리고 있던 그 아동에게 볼에 뽀뽀를 한 거죠. 근데 이걸 두고 성적 학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동에게 볼에게 입을 맞춘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여러 주법에도 이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길래 모든 게 그렇게 불순하게 보이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부시 전 대통령도 이렇게 볼에 뽀뽀를 했는데 성적 학대를 한 것이냐라고 꼬집었고요. 태용호 최고위원도 머릿속에 저속함만 가득한 민주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 화동에게 한 가벼운 입맞춤을 과연 심각한 범죄라고까지 주장했어야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뭐 제가 어떻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럼 국민들이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뭘 비판을 할 거를 해야죠. 그리고 여러 개의 주법에서 확인이 됐다? 어느 나라 주법에서 그게 확인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더구나 꽃을 들고 옆에 부인도 계셨고 네. 생중계가 되고 있고 미국 한미 관계자들이 다 있는데 아유 고마워라고 가볍게 볼에다가 입을 맞춘 것이 대통령이 그 어린 화동에게 네. 입을 맞춘 게 성적 학대라는 게 저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할 수 있는 그 사고방식은 도대체 뭘까?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저속함만 가득 차 있는 거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 정말 왜 부끄러우면 국민 몫이어야 되는 겁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저런 발언을 하고 왜 국민들이나 패널들이 나와서 저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런 아이템을 다루게 될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지적을 해주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장윤비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이제 댓글들을 저도 읽어봤는데 네. 이 행위를 그냥 안 하셨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과거에도 다른 정상들이 뭐 유사하게 화동에게 입을 맞추거나 하긴 했는데 좀 시대가 바뀌기도 했고 요즘 네. 이제 아동과 관련해서 워낙에 뭐 여러 좀 예민한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무슨 성적 학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공세를 펴는 것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 모습들도 잠깐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2017년 12월 중국 국빈 방문 당시에 화동을 껴안는 모습이 포착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볼에 뽀뽀를 한 건 아니지만 포옹한 것 화면에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 국내 2017년 1월에 국내 귀국 당시에 화동에게 볼 뽀뽀를 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때문에 여당에서는 자연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장경태 최고위원회 주장대로라면 과거 문 전 대통령의 포옹도 문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동반되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장경태 의원이 아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허락을 받지 않은 그 어떠한 신체 접촉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뭐 아까 앵커께서는 볼에 뽀뽀하는 모습은 안 보인다고 얘기하시지만 저 뭐 껴안고 있으니까 네. 신체 접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겠죠. 만약 같은 논리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 이게 어제부터 이게 문제가 됐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지금 국회의원이 특히 최고위원이 그 수억이나 되는 세비를 받으면서 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진짜 전번에도 여러 번 얘기 나왔지만 돈 2만 원 없어 2만 원만 보내줘. 그래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내 아까운 세비가 저렇게 쓰여지는 건가라는 매우 심각하고 매우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이 사진뿐만 아니고 아까 부시도 보여주셨지만 부시 네. 아버지도 그랬고 부시 어머니도 그랬고 미국의 주법이나 미국의 법을 들춰내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미국의 정작 대통령들은 다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뿐만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요. 각국의 수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진짜 이런 화동 아주 기분 좋게 아이들도 기분 좋고 그 바라보는 부모님들도 기분 좋고 다 기분 좋게 하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아마 그 지도자들은 다 법으로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장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2017년 12월 달에 문 대통령이 중국 국빈 갔을 때 그 껴안는 장면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지난번 대선 때는요. 네. 문 대통령이 홍대 앞에서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프리 허그라는 걸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하나씩 껴안아 주는 거였어요. 아니 그러면 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공개적이고 연속적인 집단 성추행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까?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3조 3천억 원을 넷플릭스에게 투자 유치를 받아냈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넷플릭스에 투자하느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는가 하면 장경태 의원은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인지 뭐가 나오기만 하면 대통령을 흠집을 내야 되고 공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것에 쓰여서 그러니까 이런 말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제발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좀 뭐랄까 이거 뭐 참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합리적인 사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강박관념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장경태 의원은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 발언을 한 것도 최고위원회 석상이었는데 그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 외교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얘기들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비판할 만한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설득력이 있고 야당으로서 할 말했네. 이렇게 될 텐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양이원영 의원의 실수도 그렇고 네. 이번에 이제 장경태 그 최고위원도 그렇고 좀 억지스럽죠. 전반적으로 저렇게 하다 보면은 야당으로서 정말 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 그 따끔한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조차 설득력을 못 갖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장경태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좀 억지스러운 실언이라든지 내지는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난번 장경태 의원은 또 캄보디아 방문 때 뭐 빈곤 포르노 얘기했다 논란이 한 번 됐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건 뭐 지적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처럼 다소는 좀 억지스러운 저런 비판을 하게 되면 과거에 본인이 했던 얘기가 전부 소환돼 가지고 결국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억지스러운 주장만 하는 사람으로 본인의 이미지가 낙인이 생기잖아요. 본인을 네. 위해서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고 당을 위해서 좋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빈곤 포르노 지금 소환이 됐습니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그 사진을 놓고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와 함께 또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과거 빈곤 포르노 얘기했을 때 장경태 의원의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엄마가 계속 울어서 너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팠어. 힘을 내야 돼요 우리 큰형은. 다음번에 만날 때 더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자,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은 판단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고위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어제 최고위 상황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처럼 그림자가 어른거려도 대통령실은 조명은 없었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기소 겁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아니면 같이 공석. 저는 그 영상을 얼굴만 보느라고 못 봤거든요. 뭘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저 같은 사람들 보면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보시면 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든지 아니면 이 같이 동석한 이 사람들의 무릎 아래가 아주 팔에 조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전등으로는 뭐 도저히 효과가 저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턱 밑에도 네, 저렇게 이게 밝게 확실하네. 되기 저희가 웃고 얘기하지만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명을 사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조명 같은데 저도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조명 쓴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거들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아니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걸 보란 듯이 다시 한번 조명 쓴 것 같다. 저도 고발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찌 이래 당당할 수 있을지 김종인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고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고발을 여러 차례 당하셔갖고 기소도 당하고 있고 재판도 받고 계신 분인데 네. 뭐 그런 큰 범죄와 관련해서 재판 받으신 분에 대해서 뭐 이런 명예훼손 갖고서 고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저분들이 얘기하는 그 조명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조명이 뭘 조명이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그냥 흔히 조명이라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여러 개의 조명을 놓고서 그 각도를 잡아서 찍는 걸 조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조명이라는 건 뭘까? 그걸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에서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수사 결과가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할 수 있는 뭐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외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떤 외신과 어떤 전문가인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니 조금 전에는 주법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무슨 외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게 아무런 근거, 자기 발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의원으로서. 근데 저 발언 자체가 최고위에서 저런 발언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당대표까지 가세해서 이미 경찰에서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나도 잡아가라 라는 식의 선동성 발언을 하시는 것. 이게 과연 글쎄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그 최고회의의 모습인지 정말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고위에서 한 번 더 재생하고 대표까지 나서서 장 최고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이런 걸 최고위원회의라는 곳에서 연출을 하다 보니까 과연 최고위라는 그 공간 그리고 그 역할이 과연 이런 것이냐, 가짜 뉴스를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곳이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공개적으로 재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냥. 근데 한동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진짜? 나 아이 다 막아놨어. 나는 못해. 대통령이 왔어 어디를? 왔어.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여 공세를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의원들도 가정에 가정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그렇다면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될 텐데 사과는 하지 않는 모습에 또 국민들도 화가 난다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제1야당의 최고위원회 석상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당의 총의를 모아서 거기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저런 모습을 보면 그냥 각자 자기 생각을 검증 없이 여과 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민주당이 야당이라 그래도 국회 제1당인데 네. 국회 제1당의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얘기가 나왔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 있게 엄밀함을 가지고서 사과를 하거나 차후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네. 필요한데 저는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일종의 집단적인 확증 편향 같은 데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이럴 거야. 근데 그에 대해서 그런 예단을 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사실을 검증 없이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그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실수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이성을 가지고 네.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저런 실수가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그 뉴스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CNN하고 폭스뉴스에 네. 그 간판 앵커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때로는 가짜 뉴스를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유포했을 때 그 이유로 그 사유로 해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폭스하고 CNN이면 미국은 뭐 최고 언론사라고도 하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적이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을 때는 철퇴를 맞는 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조만간 곧 그런 모습들이 정치권에서도 보일 겁니다.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데요. 자꾸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생성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을 국민들은 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